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생각되는 바가 적지가 않습니다. 어제가 백로입니다. 백로는 산 이슬이 내린다는 날입니다. 요즘도 아침까지 선풍기 들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저만 아직까지는 들고 자는가 봅니다. 어제는 추웠어요. 그래서 이불을 끌어당겨서 자, 우리 남성분과 여성분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풍기를 들고 잤어요. 추워요, 이제. 어, 추우면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선풍기를 가서 꺼요. 이불을 당겨요.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가서 선풍기를 끈대요. 남자들은 옆에 있는 이불을 당긴대요. 아니면 빨개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렇게.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거의 태반이에요. 저도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가서 끌 생각을 안 하고 그 이불 사이로 또 기어 들어갔거든요. 당기고. 그 깔판을 이렇게 말아서 덮는 거 있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잤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도님들 특히 감기 들어오기 좋은 시절입니다. 저도 목이 벌써 칼칼하잖아요. 각별히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시작 전에 건물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7월 말부터 시작했던 교당에 다 벗겨내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의 다 칠한 거 보셨죠? 금요일날 비가 와서 뭐 저기 비움 쪽 있잖아요. 그쪽이나 비가 오면 뭐 칠해봤자니까 그쪽과 조금씩 더 칠하고 칠하다 보면 빠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싹 걷어내고 이제 물청소도 한번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내일 한나절 정도 하면 같이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이걸 갈아내면서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있죠. 음성교단과 연결된 모든 인연들이 업이 벗어진다. 그 중에 자기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교당을 이렇게 갈아내놓고 나니까 깨끗하게 바깥에가 단장되어 있고 나니까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역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어요. 특히 농어촌센터 들어가면서 전에는 우중충 해가지고 막 다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교당이 너무 밝아지니까 이렇게 쳐다봐진대요. 이 근래에서 저쪽 한옥집, 여기 교당 말고 저쪽 한옥집은 쳐다보고 갔어도 우리 교당은 안 쳐다보고 갔는데 너무 밝고 이렇게 눈에 탁 띄니까 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식집 하시는 분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번 넘길 의향이 있느냐 해서 그냥 전화번호 주고 가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싸게 주면 넘길까요? 자, 두 번째로 이걸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당에 벌레가 많아졌어요. 특히 어떤 벌레가 많아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발 많은 거 아시죠? 서링이라고. 그렇죠. 근데 저는 서링이는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수채통에 빠져도 못 나면 손을 대주면 손 타고 이렇게 발이 많아. 발이 엄청 발 많아서 막 기어다니는 거 있죠. 가끔 잘 때 요놈이 목 이런 데로 막 겨드랑이로 들어가서 조금 그러긴 한데 근데 서링이가 시골에서 옛날 나락이나 집 같은 데서 많이 살아서 돈벌레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은 절대 죽이지 않아요. 서링이는 특히. 근데 서링이가 많아요. 그냥 가다가도 갖고 요즘 발을 살피고 다니 얼마나 많으니. 서링이가 많아졌다면 뭐예요? 서링이는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봐. 예, 발이 많이 있어요. 발 많아가지고 막 가다가 서링이는 발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발이 한 50개 되냐? 50개 되는데
요만한 것이 있어서. 근데 발 많은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발이 많은데 잘 걷지않은 순간 발이 딱 엉켜서 뒤집어지네. 서링이가 원래 그런데. 근데 서링이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당 나무가 숨, 숨 쉰다는 얘기. 나무를 갈아놓고 서링이가 많아져. 갖고 서링이가 많아지면 옛날엔 돈벌레라고 해서 어른들 쉽게 안 죽였는데 교당에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회계상으로는 뭐 회계는 이미 다 올렸으니까 산문적으로 보시고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교당의 대공사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두운 거 보이시죠? 여기 막 물 터진 요거 하반기에 목사님이랑 밀어넣고 이쪽 벽면으로부터 이쪽까지는 노대현 부장님이랑 작년에 하루 꼬박 실리콘 작업을 끝냈어요. 근데 현관 쪽 저쪽 벽면은 아직 못했어. 그쪽도 목사님이 심하게 벌어졌다고 해요.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가. 아마 목사님이 요 작업으로 10월 중에 들어오실 때 같이 실리콘 사다리 대고 또 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것까지만 하면은 1년간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대략 견적은 2,500 정도 다 들어가는데 2,500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이것까지 끝나면 이제 공교롭게 2,500이 나갔잖아요. 근데 2,500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딱 그 금액에 들어왔어요. 땅. 그게 2,500만 나중에 팔릴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 땅 자체는 목사님하고 수사님하고 한번 모시고 갔어요. 수사님은 이제 처음 오셔서 모시고 갔죠. 다 의도가 있죠. 저는 그냥 사라고. 근데 이제 아직 마음을 못 내는데 수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땅 그쪽 가서 보시더니 매나 봉황이 이렇게 싸고 있는 품고 있는 아래에 자리가 있고 그 앞에 주몽리 저수지가 있잖아요. 요런 지형이 어디 가서 보이냐면은 삼성가에 이병철 회장의 선산이 그렇게 생겼대. 이 땅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땅을 넘기기 전에 땅을 이사해 주신 분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랬대. 땅값보다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소중한 땅을 이사를 했기 때문에 더 사업이 더 잘 뻗어나갈 것.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맘만 같은 제가 사놓고 싶어. 돈만 있으면 왜? 그 자체가 돈이 보이고 뭉치는 데니까. 뭐 안 되면 뭐 교수님들 1,000만 원씩만 걷어서 분할해서 사놔도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올해 적금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 작업 끝나면 한 500 정도 남아요. 2,500 토지 있습니다. 그당 자산은 한 5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마무리까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무훈련 때 성리 연마했던 내용을 제가 발표했던 거거든요. 교무님들 앞에서. 근데 보고를 하기 전에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종교입니다. 요거는 기독교의 교수님인 지용근 대표, 기독교 신자예요. 원불교 교무님들 있을 때 통계로 데이터를 쫙 빼가지고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통계로 분석해 놓은 것들을 그 수업을 받은 게 있어요. 뭐 법회 시간이니까 다 뭐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못하더라도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어떤 종교가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통계는 뭐예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는 뭐가 중립이 들어서야 되냐면 데이터를 낼 때는 정치나 이념의 중심이 서야 돼. 데이터를 낼 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데이터 결과의 중립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나 이 끝과
남는 경제적인 거에 떠나서 중립을 딱 지켜야 됩니다. 요게 통계로 낸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대는 한국 사회는 데이터로 볼 때, 통계로 볼 때는 성장 산업은 노인복지와 노인 프로그램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 산업은 뭐냐? 데이터 통계에 나온 사람은 종교와 조직 문화는 갈수록 하락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종교가 신도수가 많을까요? 열린 종교가 신도수가 많을까요? 보수적인 종교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건 꼭 어디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종교의 권위와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종교는 요즘 뭐 많은 프로그램, 영성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다 열어놓고 수평사회로. 자, 어떤 게 신도수가 많을까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보수 종교적인 약간은 권위나 종교 어떤 이렇게 권위가 살아있는 곳이 아직까지 신도수가 많아요. 열린 종교는 자유로워. 자유로운 반면에 뭐가 약해요? 신도수 교도 응집력이 약해요. 오늘은 오늘은 뭐 인터넷이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대에 왜 노인 세대로 노인 복지와 노인 중심 산업, 노인 프로그램이 발달될까요? 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 최, 최고로 애국자. 그 다음에 두 분, 세 분은 낫잖아요. 오히려 저희야 이제 45에 뭐 그냥 고드시 하나 건져가지고 아직도 앵앵거리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은 그래도 애국자야. 근데 돌아온 시대 부회장님 그렇죠? 그쪽 소수 지역 돌아다닐 때 어때요? 애기들 보기 쉽나요? 금왕 지역 한번 가보세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하는데 파트타임 일을 하지만 애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시대에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이 세대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노인 세대에 뭐가 몰려요? 그래도 돈이 많든 적든 노인 세대에 돈이 뭉쳐요. 그쪽으로 돈이 흐름이 이미 흘러갔어. 그래서 노인들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노인 세대가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재력이 좀 있든지 그 다음에 쓸모가 좀 있든지. 죄송합니다.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아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는 노인들은 앞으로 여기 이마할 때 써붙이고 다녀야 돼. 나는 아직까지 뭘 해. 나는 쓸모가 있어라는 것을 써붙이고 다녀야 된대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급격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 58년 개띠부터 이제 70년, 71년생 때잖아요. 74년대까지는 한 반에 61명, 62명씩 그랬어요. 저희 한 반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반에 61~2명에 11반이 있었어요. 정토님 때는 몇 명 했어요? 60명? 그렇구나. 그래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정토님 때까지가 아마 이제 이게 뭐냐면 정토님, 주무님, 부회장님 때 저까지 해서 이 세대가 이제 떠받치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이 후진들한테 물려주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냥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정토님, 주무님 할 것이 이 세대가 그냥 떠받치고 이 사회를 가야 됩니다. 애들이요? 애들한테 기대? 지네들 먹고 살기도 바쁠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인들의 고령화가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 사람, 이 지용근 대표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고령화가 심각한데 종교인들의 고령화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중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노인 세대가 쭉 올라가면서 뭐가 가장 크게 대두된 줄 아세요? 외로움.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외롭고 고독한데 종교는 또 안 찾는 이상한 세태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상. 그리고 종교 데이터상, 자, 작은 그룹이 흥행할까요? 큰 교당이 흥행을 할까요? 자, 작은 소규모 종교 집단이 흥행을 할까요? 큰 종교 집단이 흥행을 할까요? 왜 큰 데로 빠질까요? 역시 회장님의 연륜이 있습니다. 아, 중간 교회나 교당은 많이 힘들어져요, 요즘. 대신 두 개 교당은 커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아주 커버리면은 부담이 없는 거야. 교당을 다요. 내가 오든 안 오든 한 명 빠져도 상관없어.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두 번째, 소규모 교당, 우리처럼 10명 이내 교당들이 오히려 또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살아남는데 왜 그럴까요? 왜 살아남을까요? 예, 종교 자체보다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심이 나서 막 원불교 이런 이 진리에 대해서 원불교 와서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가서 오늘 샌드위치 준비하느라 얼마나 새벽에 바빴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게 있나요? 사는 얘기도 하고 내 마음도 이렇게 풀어도 놓고 마음을 터놓고 있을 때 그 소그룹이 그래도 활성을 한대. 사람들은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때 뭘 써요? 시간 씁니다. 돈 써요. 에너지도 씁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한 시대를 이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나 또 우리나라 세계 1위를 달리는 거 있잖아요. 자살. 어째 이 작은 나라에서 자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은 거하고 자살하고 아, 회장님 말씀은 아, 그래요? 공부도 1등, 2등 한 사람들이 자살하지. 그 개념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떤 문제도 없지만 야 이것도 일부러 그냥 도저히 안 돼.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회장님 말씀도 일단 토스트 드시면서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냐 데이터상 뭐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물질 중심 사상이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빠르게 물질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늘이 겪고 있는 것. 가장 짧은 시간 내에 50년대부터 100년도 안 된 시대에 물질 돈 중심 사상으로 빠르게 전환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전환되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신과 현실이 조화가 안 돼서 데이터상으로 자살률이 높다,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데이터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네,
깊이 있는 많은 사람보다는 느슨해요. 바깥쪽은. 느슨한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되고 일부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딱. 옛날에는 조직 단체 분야가 있어서 전체 관계 들었는데 지금은 만난 사람들이 느슨해. 내일 오늘 보다가 내일 안 나가도 잘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는. 예, 오늘 내가 보다가 내일 안 나가도 관심도 없죠. 대신 소규모 깊이 있는 관계는 유지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냐면 이렇게 옛날엔 조직으로 우르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임들이 시대 상황이 발달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중고생 자녀들을 둔 학부모 모임. 중고생들 중학생은 어렵잖아요. 이제. 현성이는 아직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모임. 그러면 뭐 등산을 소재로 한 모임. 독서를 소재로 소규모로 나누는 모임들은 활성화되는데 옛날처럼 조직사회로 막 우르르 모여 이런 모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음, 조카 중에서 전북대 군대 갔다 와서 전북 이제 뭐 사는 장학생으로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조카 작은 누나 아들인데 너희들은 요즘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요즘 n분의 1을 한다네요. 근데 n분의 1이 얼마나 철저하게 n분의 1을 하냐면은 음, 그 n분의 그 모임 소그룹 모임에 두세 명 가면은 그걸 계산을 하는 친구가 있대.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은 맥주 한 잔도 안 먹으면 빼준대. 술값. 이게 뭐냐면 n분의 1 할 때 술값 n분의 1. 네, 밥값 n분의 1. 술 한 잔으로 먹으면 n분의 1의 동참. 한 잔도 안 마시면은 n분의 1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결제하고 나머지가 그 사람 계좌로 핸드폰으로 다 쏴주는 분위기네. 그러면은 우리 때는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놓고 밥도 사주고 했는데 그런 건 없냐? 거의 못 찾아봤대. 선배들도 n분의 한대 요즘은. 뭐 그래 그나마 여기 우리 교당의 젊은 세대 동토님이나 주부님들 선생님들께 식사할 때 n분의 1을 하십니까? 아 그래요? 거의 그렇게 쏴줘요 또?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렇구나. 음, 이거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회장님 세대는 회비를 거둘지언정 n분의 1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부회장님이 신세대이십니다. 자, 자, 데이터 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심각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혼자만의 아픔을 감내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그룹 힐링 모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원불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대요. 그 와중에도 종교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어디서 가장 도움을 얻었다고 리서치를 했는데 어디서 가장 도움을 많이 얻었을까요? 자, 정신과 의사가 더 높을까요? 그나마 그래도 성직자가 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타님? 네.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 고독 증세에서 정신과 의사보다는 그나마 종교인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결국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토스트도 함께 하지만 또 각기 사은의 현실로 가면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잖아요. 살아가야 하잖아요. 혼자만의 걷는 길을 걸어야 하잖아요. 그것들을 감내해 나갈 때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혼자만의 길을 걷는 공부가 필요하다. 왜?
이제 회장님과 인타님 세대는 아직까지는 자식들이 받쳐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지만 주모님, 저 정토님, 지네들만 잘 살아도 돼. 그냥 그죠? 그냥 예, 좀 커서 안 보,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 부회장님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어르신들한테, 아들들한테 전화 오면 불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올까봐. 예. 아들들은 잘 전화도 안 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올까봐. 아들들은 숭악해. 저희 아들이지만. 이러면서 덮을지를 모르고 음. 그것이 뭐냐 그 자식들 그 모든 거다 자식 주다니까 자식 쓸지를 뒤에 인타님도 딸들이 잘하지만 인타님 아들이 더 안쓰럽죠.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 키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인타님 가인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니가 내 치는다. 뭐, 키우니가 치느냐. 아들 그 생각이 나냐. 저희가 똑같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인타님, 저기 애가 없어요. 김가인 마음이 가는 애가 없어요. 김가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돈을 경제적으로 돈을 누구를 더 많이 주고 싶은 애. 그거 없다니까. 똑같이 나누고 싶지. 그걸 드리고 싶은 생각. 예를 들면 남으면 똑같이 배분해주고 싶지.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냐? 데이터상으로 노인 상담학, 노인 치유 관련, 노인 이성 문제 관련, 노인 놀이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앞으로 시대는 좀 나아요. 그렇게 왜? 그쪽으로 인구가 다 몰려가고 있으니까. 자, 한국 사회는 가파른 사회로 탈종교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보다는 뭐예요? 그래서 지역 노인들이 교회 가는 숫자가 급격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숫자니까 뭐 특별히 줄고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 별로 안 줄었는데. 자, 노인들이 교회 가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직자 숫자 저희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래서 뭐는 늘어요 지금? 이거는 우리 윤원선 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돼. 뭐는 늘어요? 복지관에 가보세요. 취미교실, 노래교실, 탁구교실, 당구교실 자리가 없어요. 미어 터져요. 타이머로 맞춰놓고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구대 하나에 있으면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탁구 15분 만에 그럼 게임 중간에 너무나 많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당도 만약에 혹시라도 재정이 좀 되면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제 혹시라도 복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잘 팔리면은 뭐 여기다 뭐 당구 교실이라도 해서 좀 회비 싸게 받으면 좀 돌아갈란가. 아, 그럴란가요? 자, 화두를 던졌습니다. 물질 세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는 이 시대에 종교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 그 와중에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어떻게 발을 디딜 것인가? 자, 종교 인지도가 높다고 종교인의 수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데이터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종교 인지도가 높다고 종교인 수가 늘까요? 안 늘까요? 요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원불교 세상에서 종교 인지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원불교 교도스님이 팍 늘어요? 늘지 않습니다. 자, 국경 없는 의사회나 아프리카 돕는 목기 인지도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나 아프리카 돕는 모임들은 인지도 있어요. 그지만 그쪽 회원수가 막 늘어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의 원불교는 어떻게 마음 공부를 펼 것인가? 종교인 각기 종교, 원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소속감 문제, 외로움 문제, 그 다음에 마음 공부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릴까요? 어둡고 이렇게 힘드니까 막 포기하고 대충 살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시대 속에서도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마음 공부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에게 또는 이 세상에 접근해 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교도 막 잠자는 교도 뭐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거 이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음성교당은 음성군에 지금 계신 분들이 소중하게 아침을 달려서 마음을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존경하고 참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 공부해 나가는 소중한 우리 도반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